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어쨌든 이제 문제는 이제 학생 문제집에 있고 이게 해설인데 답에서 문제를 푸는데 여기에서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평균 속력 구하고 두 번째는 평균 가속도 구하고 이렇게요. 근데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 보세요. 단에 뭐라고 나왔어요? 파이는 3.4. 이거 왜 나왔을까요? 아, 이게 원이다 라는 힌트를 준 건데 3.14로 왔나? 그러니까 파이가 들어간다 그러면 원이다 라는 걸 힌트 자체를 주고 있는 거니까 지금 문제를 풀 때 이걸 끊어줘라 그랬잖아요. 네. 직선 운동을 하는 자전거 속도 직선 운동이다 첫 번째, 그죠?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근데 속도는 이것으로 표현된다. 그러면 V는 이렇게 나온 요거 자체가 속도의 그래프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안 배웠다 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고 루트가 나온 무리수는 배웠죠. 네. 근데 이 루트를 계산을 하려면 제곱해서 어쨌든 이렇게 식으로도 만들 수는 있죠. 네. 이해돼요? 네. 그러면 이게 또 그럼 무슨 뜻이냐? 식으로 봤을 때는 V제곱 플러스 T제곱은 12제곱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보통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해줬을 때 안 배웠다고 하니까 이것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네. 요 점을 하나를 주잖아요. x, y를. 네. 이 점을 주면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이건 x 길이죠. 네. 그 y 길이죠. 네. 그럼 여기가 r이죠. 반지름. 네. 그래서 x를 가로를 제곱하고 세로를 제곱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요? 반지름 r제곱이 나와요.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일 뿐이에요. 원의 방정식은. 근데 x, y가 돌아다니죠. 네. 돌아다니면 또 다 피타고라스 정리 된다는 거예요. 직각삼각형이 돼서. 네. 그런데 여기에서 거기서 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가 뭐였어요? x축이었죠. 네. 여기가 y축이었죠. 네. 그거를 이 식에서는 뭐와 뭐의 관계의 그래프예요? 시간 t. 뭐라고요? 여기가 시간 t로 변했어요. t. 이 t에 따라 결과가 뭐가 나온다고요? v 속도가 나왔어요. 맞아요? 네. 속도 v. 네.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으로 했을 때는 여긴 t제곱이 나와야 되겠네요. 네. 여기는 뭐라고요? v제곱이 나와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요? r제곱이 나와야 되겠네요. 근데 지금 우리는 v를 구해요? v제곱을 구해요? v를 구해요? V로 보여요. 그러니까 v제곱을 여기다 넣고, 맞아요? 네. 여기다 r제곱 빼기 t제곱을 해야 되죠? 네. 그런데 요걸 가지고 뭐라고요? 제곱을 없애서 v만 구하려면 루트 씌우면 되죠? 네. 그럼 이 식이 나와요. 됐나요? 네.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의 관계를 알게 됐죠? 네. 그러면 이 제곱을 한 거를 루트를 씌워서 이렇게 써주면 이게 나왔다는 거죠? 네. 됐나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는 속도든 시간이든 다 양의 관계죠? 네. 음의 관계가 아니니까 이렇게 일사분면만 표현해 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공식 이해했어요? 원의 방정식? 네.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나머지 쭈루룩은 알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있을 거예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설명 안 해줘도 돼요? 네. 이거 일단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한번 보실까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공부를 해놨는데 좀 아쉽다는 거죠. 해설을 보더라도 이렇게 원의 방정식이다. 그럼 따라서 역삼각형 속도 시간의 그래프에 반지름이 12인 원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림에 나타나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직선 운동을 문제에다 체크를 안 했잖아. 직선 운동을 하면서 함으로 이거 하기 때문에 변이와 움직이는 거랑 이동거리를 같다. 직선이라. 왜? 이게 변이는 뭐예요? 이렇게 직선 운동을 하면 이동거리 갔는데 이렇게 가면 다르잖아요. 위치는 이만큼 갔는데 요거의 차이는 알겠어요? 네. 변이 이야기 됐어요? 네. 자전거가 이동한 거리 S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그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동거리를 찾는 거다. 이런 거래. 그럼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시간축이 이르는 넓이와 같다. 이거는 이해해요? 네. 저번에 시간과 뭐라고요? 거리, 시간과 속도, 시간과 가속도 그래프를 해주면서 네.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줬죠. 네. 그랬을 때 그걸 내용을
이 그래프를 짧게 잘라서 그 면적을 다 하면 면적이 된다고 그랬죠? 네. 적분이 되고, 그죠? 네. 아, 그걸 되면 그러면 S를 구해준다. 그럼 면적 구하는 거죠, 그냥. 저기에서. 왜 파이가 들어가요? 원이니까. 원이니까. 그 다음에 4분의 1이죠. 그럼 요것만 알면 끝이네요. 네. 그래. 자, 그랬을 때, 여기에 평균 속력 했을 때 평균이니까 여기 바가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아, 평균 할 때, 과학에서는 이렇게 바를 쳐준다라는 것만 알면 되고, 이 델타 t는 뭐라고요? 순간적인 t일 때. 그죠? 네. t로 뭐라고요? 잘라줬다는 거죠. 네. 잘라가지고 s를, 이건 뭐예요? s는 요 위에 s. 요거를 나눠주니까, 이거 평균적인 속력이 나온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t가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여러 개가 있겠죠? 네. 그러면 가로라는 거예요, 가로. 이해됐어요? 델타 t의 의미는 뭐냐면, 델타 t의 의미면, t의 변화량이라는 거예요. 그럼 델타 t분의 델타, 여기에 v,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기울기가 되는 거고. 됐어요? 네. 그럼 델타 t라는 의미는 뭐라고요? 가로축의 변화량. 좀 가로가 뭐라고요? 12s라고, 전체가. 네. 그럼 면적은 전체가 뭐라고요? 113.04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 t의 변화량, 밑변분의 높이를 하게 되면, 그죠? 9.42 m/s가 되고, 요 단위와 요 단위도 나눠요. 그래서 m/s가 되는 거. 숫자만 나누는 게 아니라. 네. 아, 이해됐어요? 네. 보면, 그런데 여기에 평균이라니까 A는 가속도죠, 엑셀. 그래서 네. 여기다 슬래시를 걷죠. 네. 자, 델타 t분의 델타 v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거보다 가로분의 세로죠. 네. 자, 가속도 증가하는 거죠. 네. 속도죠. 속도의 증가. 그러면 기울기가 돼서 델타 t분의 델타 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요? 가속도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속도가 감소 중이다. 네. 아,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됐나요? 네. 아, 그러면 요거를 저번에 설명한 그래프와 연결해서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그럼 내가 몰랐던 건 뭐냐.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지금 중학생이니까 고등학교에서 배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식 자체가 낯설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지? 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서도 안 배웠어도 풀 수 있는 방법은 뭐였냐면, 그죠? 네. 어차피 V하고 T의 관계잖아요. 네. 그러면 요 S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됐거든요. 이동거리만.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뭘까라는 걸 잡았으면 됐고, 네. 그죠? 네. 이동거리. 네. 그러면 평균 속력이라는 건 뭐냐? 아, 평균 속력은 시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로, 어쨌든 가로에서. 자, 평균을 낼 때는 이렇게 미적에서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를 평균 기울기로 하면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요. 네. 그러면 요 점은 평균 기울기랑 똑같죠. 이게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이 삼각형에. 네. 그런 것처럼 평균은 뭐냐?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고 그거에 대한 도수. 이게 2개면 2. 도수가 3이면 3.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거는 뭐라고? 시작점 끝까지의 y값이죠. 네. y값. 그죠? 그럼 x값의 변화에서 y값의 변화를 하면 평균이 되죠. 네. 근데 이 델타 t 요거를 거의 작게 0으로 가서 한 점으로 되면 순간적인 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 네. 이해됐어요? 네. 자, 여기에서 보면 이동거리를 통해 속력을 옳게 구했다. 그럼 이동거리를 구할 수 있느냐? 이동거리. 그럼 요걸 구할 수 있느냐예요. S부터. 그죠? 네. 그 다음에 가속도가 어떤 느낌인지 아느냐. 이렇게 가속도가. 그죠? 그럼 여기 델타와 델타죠. 그러니까 T의 변화량. 맞아요? 네. 그러면 V의 변화량. 됐어요? 그럼 처음과 끝 쓴 거죠? 네. 그러니까 델타가 뭐라고요? 변화량이라고. 그러면 이 델타를 몰라서 못 이해하던가, 요거는 뭐 어느 정도 피타고라스 하면 기본을 알 가능성은 있는데, 이 델타를 모르면 이걸 해결을 못 하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가속도, 속도, 가속도, 위치의 상호관계를 했을 때는 미적을 바탕으로 해서 풀 수밖에 없죠. 물리완이. 네. 그래서 통합과학을 고1에 배운 다음에 고2에 배워요. 물리완, 물화생지완을. 네. 과정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1번 이해했어요? 네. 자, 다시 2번. 자, 2번은, 자, 이런 것도 좀 아까운 게, 이걸 끊어서 분리해. 저 보세요. 이렇게 끊어놓으니까 이해되기가 더 쉽지 않나요? 네. 아? 해설도 끊어서 읽어버릇해야 다음번에 이걸 복습을 한다면 이걸 다시 읽으실 거예요. 핵심만 딱 볼 거예요. 핵심만. 딱딱 나눠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틀린 문제는 다시 보기 마련이거든요. 다시 보기 마련이면 이 체크를 하고 정리하는 이유는 다음번에 볼 때 더 빠르게 복습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런데 이 1번 위에다 그럼 뭐라고 써놓을 거예요? 내가 이해 못했던 핵심 키워드만 여기다 딱 두 개만 정리하면 네. 다음에 풀 때 되게 편하겠죠. 네. 이해되세요? 네.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만 써놔도 힌트 딱 되죠. 네. 됐나요? 네. 그렇게 키워드 1번 위에다 틀린 거라든가 어려운 거는 키워드를 써놓는 게 좋아요. 네. 됐나요? 네. 자, 2번 보니까 다 이해했다 그러는데 나도 이거 처음 보니까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읽어야지. A, B는 등가속 같은 속도로 가속된다고. 따라서 등가속도 직선운동의 식은 이걸 있어요. 통해서 변위를 구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등가속 직선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 공식만 알고 있으면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 t 시간 동안 a의 변이는 u0, v0, t-2분의 1 gt 제곱이고 이렇게. 그럼 이거를 이해해야죠. 요거랑 맞춰서. 맞나요? 네. 그 요 공식과 요 공식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t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시간을 대문자 t로 나왔으니까 t로 바뀐 것 뿐이네요. t. 이거는 t. 맞나요? 네. 거기다가 이 a 가속도가 g로 바뀌었으니까 그래비티에서 중력 가속도로 바뀐 것 뿐이네요. 네. 자, 여기에서 여기 가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야죠. 그러니까 문제는 못 봤지만 해설만 봤을 때 이렇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공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걸로 해줘야 이 식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요것만 보고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B의 변이는 여기에서 2분의 1 GT제곱이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T제곱, G제곱 똑같은데 요거랑 차이는 V0 T가 여기는 없다는 거네요. B는. 네. 그래서 변이차가 있다는 거네요. 만큼 거리차가 A와 B가. 됐나요? 네. 자, A와 B가 만나는 순간 만나려면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떨어져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네. PQ 사이의 거리이므로 PQ 사이의 거리는 두 개가 만나야 되니까 는이라는 등식으로 되어야 되고 이게 는이 만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A하고 B하고 합쳐서 V0 T가 돼야 된다는데 또 요걸 이해해야 되네. 근데 이걸 식으로 계산을 하면 이렇게 해서 하나는 여기다 놓고 하나는 여기다 놓고 떨어뜨리고 위에 올리고 그러면 요 식이 나오겠지, 그림으로.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1번은 됐어요. 네. 그러면 요 PQ 사이에 문제를 보니까 이해가 되네. 예? 여기서 올라가고 여기서 만약에 이게 떨어지고 맞아요? 그래야 만나니까. 네. 그랬을 때 요 위에 요거는 A변이고 요거는 B변이잖아요. 그죠? 네. A와 B를 합쳐가지고 만나서 어떤 순간 여기서 만났을 때 나머지 V0 T만 남아야 된다는 거네. 최초. 그죠? 그럼 이게 A네. 밑에 게. 왜? 최초 그게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만약에 이거 땅이라면 자, A하고 B가 만났다는 거죠. 그죠? 네. 됐어요? 거기다가 요거는 됐어요? 뭐 질문거리 없는데 한번 설명해 줘 본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끊어갖고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쭉쭉 읽으면 안 되죠. 그래서 네. 다음번에도 자, 다음 등가속도 직선운동 V는 V0 AT를 통해서 T를 구하면 A와 만나는 순간 B의 속력이 3V0 이므로 그러면 이게 만나는 순간 B의 속력이 3V0가 되는 걸
계산을 하려면 생각했다는 거예요, 계산을. 여기서 V는, 맞아요? V0 AT를 통해하니까. 이거를 쓰고, 맞죠? 네. 어? 네. 그럼 A, B와 만나는 순간 B의 속력이 3V0고, 3V0는 O 플러스 GT에서 T를 구하고, 이때 A의 속도는 VA, 그래서 A 이렇게 놓고, VA는 V0 GT, V0 GT.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서 요식을 만들어줘야죠. 이해되세요? 네. 근데, 즉, A와 B는 만나는 순간 연직 아래 방향으로 EV의 속도로 운동한다. 만난 다음에는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네, 그죠? 네.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요거를 계산하는 거는 이 두 개가 만났을 때, 지금 시험 문제 상에서도 이렇게 만나요, 서로? 그런 다음에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네. 네. 그러면 하나를 던져 올려야 되잖아? 이걸 밑에서 자연낙하하고. 네. 근데 만난 순간에는 A, B가 이렇게 두 개가 만난 순간에는 같이 하나 더 떨어진다는 거잖아. 그죠? 네. 근데 왜 이 힘, 떨어지는 힘하고 그럼 올리는 힘하고 같아야 되는데 그래야 만나가지고 정지된 상태에 있다가 떨어지지. 논리적으로는. 네. 그치? 자, 그런데 질문하는 건 요거예요. A가 최고점에 도달해야 돼요. 왜? 아까 그랬죠. 이게 떨어지고 이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땅 치면 안 되죠. 그죠? 올라가는 힘하고 내려오는 힘하고 이렇게 같이 되든지 아니면 A는 최고점에 도달하고 B는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럼 이게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죠. 최고점이 되니까 정점에서 뭐가 없다고요? 운동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거가 내려오는 힘에 따라서 이것도 두 개가 자연스럽게 그냥 밑으로 내려가죠. 네. 됐어요? 네. 그래서 최고점에 되면 왜?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지만 이걸 직선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올리면 최고점에서 0이 됐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A의 속도는 0이 될 수밖에 없다고. 최고점으로. 공을 위로 연적으로 돌리면. 네. 됐나요? 네. 근데 그래서 식을 쓰고 T도 쓰고 따라서 T 동안 AB의 운동의 변위의 합은 그러니까 여기에 왔을 때 다시 이 두 개가 만나면 두 개를 항상 그려줘야지. 이걸 내려와서 여기까지 운동한 거죠. 네. 얘는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최고점으로 운동한 거죠. 이렇게. 네. 얘는 여기서 온 거고. 네.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합치면 되죠. 요 만나는 순간에는. 그죠? 네. 그래서 요 공식 두 개를 합치면 된다는 거죠. 기계 따라. 이때 A의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 A와 B의 거리 사이에는 사이의 거리는 PQ의 사이의 거리에서 A, B의 변위를 뺀 합과 같다. 라는 거는 이때 여기서 봐. 이게 최고점에 도달했는데 이게 안 부딪힐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까지 내려오고 요거는 최고점까지 가고 맞아요? 네. 근데 제일 처음에 최초의 거리는 요만큼 PQ죠. 네. 근데 요만큼 남았죠. 이렇게. 네. 그러면 A가 최고점에 도달했다고 쳐요. 여기 A가. 네. B, A와 B 사이의 거리 요만큼. 빨간색 요만큼은. 맞아요? 네. 그러면 전체에서 움직인 거리가 요거죠, 요거. 요거를 빼주면 이게 남죠? 네. 그럼 다 해결됐나요? 네. 근데 이렇게 흐름을 이해했다고 이 식을 또 쓸 수 있는 거랑 또 다르죠. 이거 식 쓰는 건 연습을 해야지. 됐어요? 네. 숫자로 이 식으로 쓰는 건 연습해야지. 그러니까 요거는 설명을 해줬죠? 근데 3번에 최고점에 도달한 순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속도가 0이다. 이 최고점이란 자체가 뭐라고요? 위치 에너지는 최고인데 운동 에너지는 0이다. 운동 에너지가 0이라면 운동 에너지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 뭐 이런 거, 공식 있잖아. 2분의 1 뭐 mv 제곱 해갖고 그 공식에서 운동 에너지 자체가 0이다. 라는 거는 이 두 개를 최고점이란 단어에다가 기본적으로 숨어놓은 거죠. 됐어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애들 설명해줘도 이거 못 풀어요. 왜 못 풀까요? 이 식을 못 써서. 식을 쓰게 되면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식을 맞게 쓰느냐예요. 근데 그러면
이 식을 쓰려면 뭐라 해야 돼요? 1번이 특정돼서 1번을 완전히 이해해야 돼요. 이해됐어요? 네. 근데 1번을 이해하면 만나는 순간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나지 않더라도 이렇게 떨어졌지만 이 떨어진 건 생각 못한 거죠. 그죠? 에? 떨어진 거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이 기반돼서 2번, 3번이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설명은 다 하셨어요? 체크한 거? 네. 됐어요? 네. 자, 다음에. 자, 이거 보세요. A, B, PQ 사이의 거리를 구했느냐. 어제? 그 다음에 AB와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속도를 구했느냐. 맞나요? 그런 다음에 최고점에 대해서 이해를 했느냐. 이 시간을 구해야 되니까. 항상 시간. 이것도 거리를 하려면 시간. 맞아요? 네. 시간과 거리의 관계니까. 연결해서. 그 식 자체를 이해했느냐. 이런 거죠. 그럼 됐나요? 네. 자, 다음에 3번 해설해 보면 두 사람이 작용하는 줄의 장력, 그 줄로 땡기나 보네, 그죠, 서로. 네. 문제에서 문제는 안 맞지만 줄의 장력을 t라고 할 때 t. 그러니까 이 t도 이게 문제 조심해야죠. 뭐 시간도 되고 뭐도 되고 다. 가속도를 a 다시라고 했어. 왜 다시라고 쳤을까? 영위의 가속도야. 철수는 또 아닐 수도 있어. 네. 철수와 영위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t-mg는 ma. 는 철수다. 영위는 t-mg는 ma-다. 이렇게. 그러면 왜 그럴까요? 장력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다고 나와야 되죠. 그쵸? 네. 두 개가. 그런데 이 t에서 한 명의 힘을 빼면 한 명 나오고, 그죠? t에서 한 명의 힘을 빼면 그러면 요거는 a는 그냥 철수, a-는 아까 0이라고 했으니까 0이 맞네. 오케이. 근데 공식이 t-mg는 ma는 이해가 돼요? 위로 네. T가 장력이 실이 얘를 위로 당기는 힘이고 예, 이 전체를 당기는 힘.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 얘랑 얘는 평행이 돼야지. 네. 예. 근데 이제 무거운 애가 내려갈 수도 있지. 그렇지만 얘하고 둘 다를 합쳐서 여기서 뭉치고 있지. 네. 그러니까 요거랑 합치면 이게 뭐라고요? mg, ma. 그죠? 철수가 매달린 거. 이 t에서, 그죠? 네. 그래서 나머지 하나는 뭐라고요? 상수처럼 본 거네. mg. ma는 철수잖아요. 철수를 기본으로 하면 장력으로 쳤을 때 나머지는 상수처럼 보고 영위를 기본으로 하면 맞죠? 나머지는 상수처럼 보고. 네. 그러니까 a는 a-힘으로 가속도는 같게 설정을 했네. 왜? 양쪽에서 두 개 평행해서 이건 중력 가속도나 마찬가지니까, 그치? 네. 움직일 때 어떻게 보면 무게에 따라서. 네. 자, 두 사람은 정지 상태에서 같은 가속도로 운동합니다. 철수가 올라간 만큼 영위도 올라갑니까? 이게 이해 불가에 따랐지. 따라서 두 사람의 높이 차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즉 철수는 영위 높이까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철수는 줄이 당겨서 얘 가속도 올라오고 있는데 그럼 얘 올라오면 얘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상에서 보면 철수도 매달려 있고 영위도 매달려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림같이 질량 m으로 같은 철수와 영위가 도로에 걸친 줄의 양쪽에 매달려 있다. 가만히 매달려 있고 철수는 줄을 당겨서 a의 가속도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뭔가 문제가 이상한 거죠. 아니, 왜 이상해요? 안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풀어봐야지. 철수는 영위 높이까지 올라갈 수 없다. A가 그림상으로 당기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 없지, 그지? 네. 당겨지니까. 네. 자, 두 사람이 정지 상태에서 같은 가속도로 운동으로 철수가 올라간 만큼 영위도 올라간다. 이게 이상하다는 거지, 너는. 네. 어느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치. 이게 고정돼 있으면. 이게 고정돼 있으면. 네. 그런데 고정되지 않고 있으면 고정되지 않고 있으면 이게 가능할 수도 있지. 그렇죠. 가능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이게 땡기면 장력으로 네. 이게 같이 올라갔는데 이게 아무리 자기가 땡겨도 이게 올라가니까 소용없고
요게 전체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게 같이 올라간다는 거지. 네, 네. 이제 이 해설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놓은 거거든. 아, 이 요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요거로 움직이는 어. 거죠? 전체로. 근데 문제는 여기에 움직도로가 아니라 고정도로처럼 만들어 놨거든. 네. 그러니까 그 고정도로처럼 만들어 놓으면 철수가 올라간 만큼 영희도 올라간다. 같은 가속도로 운동함으로.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으로 치면 이렇게 이 그림에서는 보지 말고 두 사람이 정지 상태인데 장력으로 되어 있어서 가속도가 같으면 한 명이 만약에 올라가면 네. 그 올라가는 만큼 속도가 똑같으니까 철수도 올라가는 거는 똑같아지지. 네. 그러니까 이거를 배경지식으로 써줬다면 잘못 쓴 건 아니지. 네. 이해돼요? 네. 따라서 두 사람의 높이 차는 가속도가 같은 상황에서는 일정하기 때문에 높이 차는 유지될 수밖에 없지. 가속도는 같으면. 그거는 그지? 네. 그러면 2번은 상식적으로 쓰는데 두 달하기 전에 철수가 0의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이거는 둘 다 가속도가 둘 다. 같다고 그랬지. 네. 같다고 했으니까 네. 여기에 이게 고정되어 있다 치더라도 얘를 당기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지. 줄에 매달려서. 네. 얘도 줄에 매달려서 올라간다는 거지.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림 자체를 그러면 뭐라고? 이거 됐을 때 얘가 올라가죠. 이렇게. 이 하나가 당기면 하나가 올라가는 것처럼 만들어 놨잖아. 네. 근데 문제 자체는 뭐라고? 얘가 기어서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네. 그지? 네. 그러니까 좀 신기하게 이 문제를 그림에서 조금 오해할 수 있도록 좀 화살표를 해놓으니까 화살표라도 빼버리면 빨간 화살표 이렇게 생각해서 풀 것 같은데 그지? 네. 그럼 화살표가 저렇게 나오니까 하나가 땡겨갖고 하나가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 움직도로라니까. 그지? 네. 에? 그런데 이제 움직도로로 얘네들이 가속도가 똑같으면 올라가는 땡겨서 올라가는 땡기지 않고 그냥 올라간다고 치면 똑같이 올라간다는 거지. 왜? 균형을 이뤘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움직대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하고 여기 이만큼의 차이가 발생을 하면 올라가는 게 똑같으면 얘가 이만큼 올라가면 얘도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거지. 네. 그럼 이거는 평행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네. 그런데 문제집에서 저기서 이렇게 화살표를 붉은색으로 하니까 애들이 오해를 한 거라는 거죠. 그럼 됐어요? 네. 이해 불가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게 표현 방식이나 이렇게 문제집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실수라고 볼 수 있죠. 섬세하지 않은. 네. 가속도의 크기를 풀었어. 그래서 가속도가 같다는 거를 구했어. 그치? 네. 그럼 가속도가 크기가 같으니까 높이 차는 일정하다는 것만 써주면 되는 건데 저 밑으로 되니까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고 하는 뭐 변화되는 것처럼 힘을 더 주면 얘가 힘을 주면 얘도 힘을 주거든. 네.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오해할 수 있게 나온 거지. 됐어요? 네. 네 잘못이 아니네 저건. 다음 4번. 네. 4번은 사람이 줄을 T의 힘으로, 이거 아까 장력을 T라고 했죠. 네. 텐션 뭐 이런 건가? 영어로. 이게 영어가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영어로 확인해봐야 나중에 도움이 많이 돼요. 이해돼요? 네. 항상 확인해보시라는 거야. 네. 아, 이게 뭔지, 장력이 영어로 뭔지. 그러면 나중에 덜 헷갈리고, 나중에 한번 쓸 때도, 이거 자꾸 이렇게 사라져. 쓸 때도 도움이 되니까. T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그 반작용으로 줄도 사람을 T의 힘으로 당긴다. 아, 성년이죠? 작용과 반작용으로. 그림을 보면, 그쵸? 이렇게 해서, 매달린 사람이, 여기서 사람이 이 줄을 잡고 당기니까 이게 쭉쭉 올라간다는 거죠. 그쵸? 네. 이때 중력은 mg. 아까 중력은 mg. 아, 그래서 아까 t에서 mg를 빼준 거네. 네. 아, 그래서 t는 장력인데, 그죠? 중력을 또 빼주고 나머지가 ma 가속도라는 거네. 그죠? 네. 그러면 요 가속도가 양수가 되려면 장력. 이 장력 크기도 얼마인지 숫자를 써줘야 될 것 같은데. 중력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지, 그지? 네. 맞지? 네. 그러면 이 t가 중력보다 커야 된다는 거지.
그래 이게 양수가 되는데 mg보다 커야. 그럼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맞잖아. 네. 중력보다 커야. 그래서 mg 빼는 건 됐죠. 네. 자 여기서 보면 이때 중력은 mg. 그러면 mg는 뭐예요? 이렇게 mg. 그럼 이것도 mg. 무게? 네. 이거는 무게. 이거는 뭐라고? 그럼 중력. 가속. 네. 중력. 이 t는 뭐라고? 핀 장력. 장력. 그래서 n 이렇게 되는데 장력을 t. 수직항력. 그러면 수직항력을 n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수직항력이 무슨 뜻이냐? 그걸 모르겠어요. 중력으로 이렇게 떨어지죠. 네. 이 중력을 거스르는 힘을 항력이라고 해요. 항력. 대항력. 근데 이게 직각으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수직항력이에요. 자, 그럼 부력은 뭐예요? 뜨는 힘이죠. 물체 안에서 밀도 차이에 의해서. 네. 그러면 항력에 의해서 항공기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중력을 거스르는 힘. 됐어요, 수직항력? 네. 이들을 힘의 평형을 이룬다. 따라서 이렇게 써주고 수직항력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걸 표시로 해서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기억을 해야죠. T, N, I, M, G 하면 나중에 영임으로 수직항력 힘이 평형이 되어 이 제자리를 유지하죠. 네. 너무 크면 떨어지고 네. 그죠? 네. 그러면 요 MG하고 요거면 요 화살표 크기랑 요거랑 같게 되네요. 그죠? 네. 나무판은 중력은 mg. 나무판에 무게가 있으니까. 수직항력은 n. 장력은 t. 사람으로부터 mg-t를 받아서 여기에 사람이 탔다는 거죠. 네. 수직항력은 n은 mg 플러스 mg-et다. 그러면 mg는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네. 떨어지는 힘 올라가는 건 이 두 개.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거하고 이거 두 개 더한 게 같아야 평행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네. 그럼 그걸 써놨나? 그러면 n은 하고 다 이쪽으로 넘긴 거네. 네. t가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2t 되겠네. 네. mg 있고 t가 이쪽으로 넘어갔죠. 요 t가. 네. 그러니까 2t고 요 mg 있고 됐나요? 네. 그럼 요 식도 쓸 수 있죠? 네. 그럼 여기까지 됐고 수직항력은 n은 0일 때 물체가 진영으로부터 떨어진다. 수직항력 n이 0일 때 따라서 ET, mg일 때 ET는 mg 플러스 mg일 때 n이 0이 되어서 나무판이 지면으로부터 떨어지고 사람이 줄을 작용할 수 있는 힘 C는 몸무게 mg보다 클 수 없으므로 나무판에 들어올릴 수 있으나 mg가 보면 나무판에 들어올릴 수 없다. 그러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럼 하나하나 생각을 다 해야죠. 그런데 이게 개념 원래 생각 못하는데 수직항력 배운 적이 있어요? 수직항력을 네. 앞에서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자세하게까지 나오지 않아서 잘 네, 그걸 못했어요. 그럼 이제 수직항력만 더 찾아보면 된다는 거네. 네. 잠깐만 찾아볼까? 뭐라고요? 수직항력. 수직항력. 백화사전이니까 괜찮겠지. 물체가 접촉하고 있는 면이 물체에 대해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접촉해야 되네. 뭐 일단 1번. 네. 물체에 대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수직으로 작용해야 되네. 네. 책상 위에는 중력이 작용하죠. 네. 그럼 책이 책상 위에 붙어 있죠. 네. 그럼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수직으로 물체의 수직으로. 그러니까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이고, 그쵸? 중력이 똑같은 크기로 척을 떠받쳐야 그 자리에 평형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네. 그게 수직항력이라는 거지. 이해돼요? 네. 응? 그래서 물체가 접촉하고 있는 면이 있어야 되고 수직 윗방향으로 떠받치는 힘이라는 거지. 그래서 중력과 수직항력은 작용 반작용 관계는 아니고 경사면에 놓인 물체의 경우 중력 방향은 경사면 기울기와 관계없이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하지만 수직항력은 면과 수직인 방향. 그래서 수직항력이래. 자, 모든 게 이렇게 대각선에 뭔가가 있으면 네. 이렇게 대각선은 이렇게 돼 있죠. 네. 수직항력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중력은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중력과 작용 반작용 관계는 아니라고. 됐어요? 네. 접촉면과 수직이네, 그치? 그러니까 접촉면과 수직인 방향, 수직항력.
그리고 일직선상에 있는 방향 성분, 중력을 상쇄하는 것은 중력과 일직선상 방향 성분이고, 수직한 방향의 성분은 물체의 외력으로, 수직한 방향의 성분은 물체의 외력, 외부 힘으로 작용한다. 이런 뜻이네. 그러면 수직한 게 됐네. 하나 더 볼까, 이거? 똑같은 건가? 역학, 물체의 접촉한 면에서, 어떤 접촉이든 접한 면에서, 접촉은 접선 생각하면 되죠? 네.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 그래서 그 접촉한 바닥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됐나요? 네. 그러면 여기서 보면 n은 0일 때, 그러면 이 n이 0이면 떠받치는 힘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럼 받치지 못하니까 이게 떨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떨어지죠. 됐죠? 네. 따라서 요거 뭐 공식이 n이 0이면 나무판이 떨어진다. 이건 똑같죠? 네. 이거 식만 쓴 거고. 네. 그런데 사람의 줄에 작용하는 힘, T는 몸무게 mg보다 클 수 없으므로, 자, 몸무게 mg보다, 몸무게의 중력 방향 떨어지는 거, 힘은 클 수 없으므로, m이 커. 이건 뭐죠? 요거는 m이네, 그죠? 요 물체. 네. 요거 전체 문체고. 요게 더 크면, m이 크면, 요거보다 이게 더 크면, 지지는 똑같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위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 들어진다는 거네. 근데 요 밑에 받쳐지는 게, 당기는 게 크면 못 당긴다는 거네. 네. 그럼 당연히 그냥 쉽게 말하면 중력을 거슬러서 중력 기상 힘으로 들어 올려라 이런 거네. 별거 아닌데, 그치? 네. 말 자체는 어렵게 썼는데. 근데 설명을, 이걸 서술형으로 이걸 쓸 수 있으면 나중에 과학에서 이과 논술이 굉장히 1대1도 안 되거든요. 거의 1.5대1이거든요. 이해되세요? 네. 서술형 쓰거나 과학이나 이런 거 쓸 때는 되게 도움 많이 되는데. 그럼 다 됐어요? 네. 4번까지 끝이에요? 네. 자, 근데 한 번 같이 읽어봤어요. 근데 본인 아이들이 이런 거 질문하라 그냥 쭉 읽어요, 그냥. 근데 이렇게 저는 이게 비교하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나눠가면서 읽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핵심에다 형광펜 칠하기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걸 풀으라고 다시 풀으라고 하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이거를 다시 써보고 이걸 숫자를 생각해보고 그림에 적용해보고 이렇게 안 하면 다음에 생각 안 나거든요. 순간적으로 어느 부분만 이해했다고 이게 확실히 마스터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됐어요? 네. 그래서 과학 해설 읽는 방법 생각해봤습니다. 동화쌤입니다.